안녕하세요. NFL 접학사전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좀 경기적인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위클리 NFL에서 다룰 테니까 그거 말고 그 좀 약간 번외편처럼 준비한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펀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반적인 필드 플레이가 아닌 스페셜팀 플레이죠. 펀트. 다들 아실 테지만 저희 채널은 오랫동안 풋볼을 보셨던 분들 말고도 초보자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채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미식축구 NFL을 접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초보자들을 위한 설명도 좀 추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펀트.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다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펀트는 공격팀이 이 first down, 네 번째 공격권 상황에서 공을 찰 권리를 이용해서 상대 진영 깊숙하게 공을 차 보내는 그런 플레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펀터라고 하는 스페셜팀의 특수 포지션 전문 선수가 공을 스냅을 받아서 그 공을 멀리 차서 보내는 행위를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일단 공격에 실패를 했어요. 더 이상 내가 필드골을 찰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패스나 런을 통해서 공격권 갱신을 못하겠어. 그렇다면은 내가 공을 최대한 멀리 보내서 상대팀이 먼 지점부터 공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넣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트라는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펀트가 이번 시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를 보던 중에 펀트가 좀 이상한 거예요. 펀트가 좀 예전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 계시지 않을까요? 안 계시려나?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프리시즌 이후에도 1주차 때 프라임타임들 경기 중계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프라임타임 경기, 그리고 일요일 경기 하나를 녹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분석과 중계를 위해서 모든 경기를 거의 다 보긴 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펀트가 예전과 확실히 달라요. 예전 시즌 경기들도 계속 챙겨봤는데 올 시즌은 뭔가 달라. 아슬아슬한 펀트 블락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펀터들의 준비 동작이 예전보다 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만 그랬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뭔가 킥 모션 자체가 길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반대편 선수들은 뭔가 더 리턴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나름 저는 해설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느낌만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기왕 보시는 김에 채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넘어가서 그 전에 살펴볼 게 있습니다. 킥오프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왜 펀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킥오프 얘기를 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킥오프 2025 시즌에 다이나믹 킥오프가 영구적으로 도입이 되었죠. 2024 시즌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장치인데, 다이나믹 킥오프를 통해서 키커와 키킹팀 그리고 리턴팀의 정렬이 예전과 바뀌었죠. 그리고 킥이 이루어질 때까지, 리턴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그 사무국에서 리턴을 촉진하고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 시즌은 더 나아가서 터치백의 시작 지점을 30야드에서 35야드로 확대를 했습니다. 즉 터치백이 나오지 않게 킥오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효과가 벌써 숫자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 시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컨커션, NFL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상이 바로 컨커션이죠. 리그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발생 건수가 전체적으로 24 시즌 동안 이전 전년도에 비해서 1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킥오프 리턴 상황을 봤을 때 킥오프 리턴 자체가 21.8%에서 32.8%로 증가했거든요. 매우 많이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뇌진탕이 발생한 횟수는 리턴 과정에서, 킥오프 리턴 과정에서 발생 횟수는 2024 시즌이나 2025 시즌이나 동일합니다. 8개. 자, 킥오프 리턴 횟수가 늘었죠. 100개 이상 증가를 했죠. 그랬는데 뇌진탕 횟수는 똑같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리그 사무국에서 도입한 다이나믹 킥오프가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리그에서는 이 리턴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더 재미를 느끼게 하겠다, 팬들에게. 이런 의중이 강하게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킥오프 리턴은 터치다운 개수가 2021년도 이후로 최다가 나왔습니다. 7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그 사무국에서는 현재 리턴을 장려하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요즘 재밌는 좀 최근에 뉴스가 있었어요. 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킥오프 룰을 극딜했거든요. 이 다이나믹 킥오프를 트럼프가 진짜 극딜을 했습니다. 야, 이거 니네 뭐 하는 거냐, 너무 재미없다, 킥오프 다이나믹 킥오프 해도 어차피 부상 발생하는 거 전통적인 킥오프랑 별로 차이 없다 라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런 식으로 디스를 했는데, 실제로는 뇌진탕의 횟수가,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엄청 줄었습니다. 이것은 유효한 정책 변화였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킥오프와 펀트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듣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지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스타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먼저 공유드린 내용이긴 한데 아주 직관적인 지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트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본 건데요. 2025 시즌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인 펀트 야드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 파란색 선은 경기, 팀, 선수 다 통합해서 펀트당 획득되는 평균 야드를 의미를 해요. 펀터가 공을 뻥 찼어요. 그리고 그 공이 떨어지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선수가 됐든 땅이 됐든. 쉽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뭐냐? 이 빨간색 선은 넷 야드 퍼 펀트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펀트가 일어난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 펀트 거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야드짜리 펀트를 찼어요. 펀터가. 그랬는데 리터너가 공을 받고 10야드를 뛰었어요. 그러면은 넷 펀트 야드, 즉 순 펀트 야드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40야드가 됩니다. 요거를 측정한 게 요 빨간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아시면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파란색 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로스트 야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요것은 리턴에 의해서 되돌려진 거리 또는 터치백을 통해서 발생하는 손실 거리, 그리고 리턴 과정 중에 만약에 페널티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 페널티에 따라서 조정된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선수나 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로스트 야드가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펀트를 멀리 보냈다는 뜻이니까. 그랬는데 평균 펀트 야드 요 파란색 요거를 일단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여기 이런 식으로 2021년도까지 이 평균 펀트 야드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45.57 야드가 됩니다. 근데 2022년부터 2024 시즌까지 요 기간 거치면서 얘가 47.3 야드로 늘어납니다. 이건 매우 유의미한 수치예요.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가 잘 안 써지네. 45. 대충 6야드라고 할게요. 이게 47.5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25 시즌이죠. 2주 경기 치렀는데 지금 현재 평균 야드를 제가 재보니까 48.8야드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나만 놀라운가? 이것은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펀트 요즘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펀트 거리가 엄청 늘어났어요. 선수들이 차는 거리 자체가. 그랬는데 여기서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로스트 야드라는 걸 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로스트 야드가 2025 시즌에 얘가 7.3야드예요. 그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야드가 요 마진이 5에서 6야드대였거든요. 근데 얘가 7.3야드까지 늘어요. 펀트 차는 거리는 늘었는데 실제로 이 넷 펀트 야드 자체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같이 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5.5에서 5.5 뭐 많으면 6야드 정도였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7.3야드까지 늘어났더라. 자, 그럼 평균 야드는 왜 늘었을까요? 펀트 야드가 왜 늘었을까요? 가장 쉬운 답을 찾아봅시다. 지금 차저스 우승님께서 약간 답을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펀터들도 다리 힘이 세진 건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펀터들의 다리 힘이 세진 것도 영향이 있고 추가적으로 일단 펀트들이 현재 팀 스페셜팀 코치로부터 펀트를 무조건 세게 차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게 확인이 되냐? 요게 바로 펀트 행타임 평균값입니다. 2020년부터 2025 시즌까지 본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 건데요. 자, 평균 공이 떠 있는 시간, 이 떠 있는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게 뭐 짧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때가 가장 낮을 때가 2021년도에 약 4.22초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2025 시즌은 이게 4.43초로 늘어났습니다. 드래프트 때 40야드 대시 측정하잖아요. 그때 4.2초 때랑 4.4초 때가 어떤 차이인지 다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실제로도 선수들 입장에서도 4.2를 뛰는 선수랑 4.4를 뛰는 선수랑 드래프트 순번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 정도로 이거는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펀트가 일어났던 횟수를 의미를 하거든요. 230회 아직 2주차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횟수 자체가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P밸류라는 걸 재거든요. 근데 이 P밸류를 측정을 했을 때 이하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봤을 때 이것은 230회 정도면 4.43초가 어떤 트렌드를 확인하는데 유의미한 수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펀터들은 공을 굉장히 멀리 차고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행타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차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필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펀터들이 예년과 다르게 특히 2021년도라거나 2020년도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펀터들이 실제로 공을 차는 모션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공이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시간도 늘었고요. 거리 자체도 비거리도 늘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것은 결국 일단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 실제로 이상하다고 느낀 게 진짜더라? 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생색 한번 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진짜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자,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친 거거든요. 야드 자체도 늘었고 대신에 넷야드는 약간 지지부진하고 대신에 행타임은 엄청나게 늘었고, 그러면 요 빨간색 선은 뭐냐? 이게 리턴 비율을 의미합니다.
탱크원님이 물러갈 시간을 벌어주나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리턴 비율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타임과 야드 증대는 펀터들이 단순히 멀리 차는 게 아니라 공을 오래 띄워가지고 커버리지를 하는 팀이 도착할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을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이것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코치들이. 그런 상황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자, 요거 파란색은 리턴 비율을 의미합니다. 공을 들고 리턴하는 비율이 얼마큼 늘었냐를 의미를 하고요. 빨간색 사각형으로 된 요 선 같은 경우에는 리턴 시 얻게 되는 평균 획득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리턴 비율은 리턴 수를 분자로 하고 펀트 시도 수를 분모로 해서 나눈 거고요. 요 평균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 리턴 야드를 리턴 수로 나눈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2020년부터 2023 시즌 요때까지는 대체적으로 리턴 비율 자체가 40%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으로 갈수록 2025 시즌에는 이게 48%까지 늘어납니다. 8%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할 수가 있고요. 리턴 야드 역시도 2000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24 시즌까지는 이게 평균적으로 9에서 10야드였거든요. 근데 이게 11야드까지 늘어났습니다. 두 지표가 동시에 올라갔다는 건 단순하게 리턴 횟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리턴 성과 자체도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턴 성과가 올라간다? 그럼 펀트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펀트를 무지막지하게 세게 차서 행타임을 충분하게 벌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차자수 우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리턴을 팀들이 점점 잘하고 있어요. 왜 리턴을 잘할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왜 리턴을 점점 잘해지고 있을까요? 힌트, 다이나믹 키오프. 자, 말씀을 드려보면은 리그에서는 정책적으로 현재 리턴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리턴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구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팀 입장에서는 리턴에 대한 훈련의 비율, 리소스 투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실제로 리턴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결국에는 리턴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리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킥오프뿐만 아니라 이게 펀트에서도 이게 연결이 되고요. 그럼 펀트를 차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을 오랫동안 위에 뜨게 해야 되고 멀리 차야 됩니다. 요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킥오프랑 펀트를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실제로 폴스다운 상황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살펴봤을 때 펀트에 대한 시도 자체는 떨어지고 있어요. 펀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리그의 평가가 코치들 사이에서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고포잇 많이 보잖아요. 특히 고포잇 할 때 캔자스시티 칩스랑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 같은 팀을 중심으로 해서 투시 푸시하는 거, 브라덜리 쇼브 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짧은 야드 상황에서는 이제 엔간하면은 펀트를 안 차거든요. 실제로 비율이 줄었습니다. 선택 비율이. 그러면 왜 그랬을까? 뭔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근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게 EPA라는 지표인데 제가 EPA라는 지표 많이 쓰잖아요. 이게 7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플레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값을 의미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플레이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안 좋은 플레이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지금 이 파란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폴스 다운 상황에서 펀트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득점 점수입니다. 이게 2010년대 초반에는 펀트를 차는 게 유리했거든요. EPA가 0을 넘죠. 긍정적인 수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펀트라는 행위가 내가 공격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음수값이 나옵니다. 여기처럼. 이때가 이상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펀트를 해서 음수값이 나오는데 이 트렌드가 0 근처로 못 가죠. 그리고 최근에 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포잇을 선택하는 요 빨간색 선이거든요. 고포잇 투시푸시 한다거나 그냥 고포잇 상황에서 뭐 패스 던지거나 런 한다거나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EPA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 시즌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0.456이 나오는데요. 이 0.456이라는 값은 일반적인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 러싱 플레이보다 값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면 할수록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찍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고포잇을 하는 게 안 좋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2024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각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탱크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글스 때문이기도 해요. 그건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아, 수학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되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아무튼 이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폴스다운 상황에서 팀들은 고포잇을 점점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근거가 과거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2025 시즌 고포잇을 선택을 하는 게 펀트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요 마진이 0.573이구나. 0.573이 나옵니다. 동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어요. 이거. 작년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고포잇 상황에서 엄청나게 공격 성공률이 좋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트렌드는 점점 코치들이 보수적인 펀트를 선택하는 것 대신에 공격적인 고포잇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펀트 비율은 2010년도 61%에서 2025 시즌 47%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회색 점선은 이게 제가 기준점으로 잡은 건데요. 이게 0,
즉 코치 입장에서 내 선택이 이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0보다 위냐 아래나 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인데 EPA 기준으로 고포잇이 0 이상 그렇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데이터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팀들이 코치들이 고포잇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뭐 펀트 트렌드, 펀트 이제 찼을 때 그 볼의 위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의미를 하는데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펀트들은 점점 공을 멀리 차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펀터들이 점점 공을 더 멀리 차고 높이 차고는 있지만 그만큼 터치백 비율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터치백 리스크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밑에는 그래서 이 플레이스먼트에 따른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이제 수치를 나타내게 되고 이 빨간색 점선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3년간의 이동 평균 값을 잰 건데 어려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다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 펀터들이 여전히 20야드 이내로 펀터를 찼을 때 그때는 좋은 결과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전발적인 효율성 역시도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2025 시즌 들어서 이 터치백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이나믹 킥오프의 도입과 함께 리턴율 상승 이 변화 속에서 펀터들은 단순히 멀리 차고 높이 차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찰 필요가 있다. 그리고 떨어지는 지점까지 약속을 잘 한 상태에서 상대가 최대한 리턴을 효율적으로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효율 그리고 이제 순 펀트 거리 사이의 관계를 이제 측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5년도, 2023년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런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효율이 낮아도 일단 멀리 높이 차서 순 펀트 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이 좀 가능해졌고 이런 선택들이 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관관계를 본 건데 각종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멀리 찰수록 순 이득 자체는 커지지만 당연하겠죠. 상대가 멀리서부터 리턴을 하는 거니까 동시에 터치백 손실이 같이 커진다라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 구조가 확인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경기 필름을 보면서 느꼈던 펀트에 대한 비거리와 행타임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필름을 잘 봤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하, 죄송합니다. 터치백 비율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요게 약간 상반되는 지점이긴 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야드 이내 떨어지는 비율, 요거에 따른 터치백 비율, 요건 안정적이지만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킥오프에서도 드러나듯, 죄송합니다. 킥오프에서 드러나듯 단순한 터치백은 이제 안 된다. 리그에서 정책적으로도 막고 있고 선수들이 이것에 대한 스페셜팀 훈련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턴 중심으로 플레이가 재설계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지금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현재 추이를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 생각에는 펀터 기술이 더 세분화될 것 같아요. 멀리 차고 오랫동안 띄우게 차고 이거는 이제 필수. 대신에 펀터 기술, 펀터가 필드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여기서 찼어요. 여기가 엔드존. 이렇게 정렬해 있는 선수도 있고 달려들 거잖아요. 약속된 플레이에 대한 훈련 이런 것이 매우 정교해지게 될 것 같아요. 디마초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치백 증가는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최대한 타이트하게 엔드존에 붙여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대신에 그만큼 리스크가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펀트를 훈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 자체가 고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턴팀 역시도 이에 대응을 해서 전략을 진화하겠죠. 왜냐면 상대팀이 공을 높게 차고 오랫동안 띄운 상태로 찰 수 있게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리턴팀 역시도 이것에 대응하는 전략을 진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펀터팀의 기술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리소스가 소요된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실험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고포이스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포스다운 디시전 메이킹이 있어서 약간 변화가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포잇을 더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증가 추이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EPA 역시도 얼마큼 증가하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올드스쿨한 마인드로 봤을 때 펀트가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그동안 팽배했죠. 어차피 폴스다운 상황에서 찾지 못하겠고 필드골 시도하기도 너무 멀다. 그러니까 그냥 펀트 찾아 라는 그런 선택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가 더 있는데 키커들 이슈가 있죠. 제가 지난 시즌 중반에 말씀드렸는데 키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리그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대학리그도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학리그와 프로리그에서는 키커들에게 장거리 필드골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더 잘 찰 수 있는 강력한 다리 힘을 가진 선수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반대급부로 장거리 필드골을 찬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임팩트가 많이 가해지고 부상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즌에 매우 많은 키커들이 다쳤죠. 왜냐하면 드릴 자체가 다르대요. 훈련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대요.
그래서 훈련 중에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다리에 부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당했던 키커가 그렇게 많았던 것이고요. 대신에 장거리 필드골 기록이 많아졌던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웬만한 위치에서는 스페셜 팀들은 킥을 찰 거란 말이에요. 펀트를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펀트를 안전장치로 선택을 하는 것보다 킥을 선택하거나 고포잇을 하거나 그것을 선택하는 비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리스크 관리 중요하죠. 그리고 리턴 대비 훈련이 더 고도화될 것이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님, 킥 스페셜팀 스마트하다고. 스마트하죠. 스마트해야죠. 더 스마트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짧게 방송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수치들이 같이 공유를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현재 트렌드가 이렇다. 펀트 평균 야드 늘고 있고 넷 야드는 좀 지지부진하고 리턴 비율은 늘고 있고 행타임은 엄청나게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어디 한쪽이 완벽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진 않아요. 서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일반 사회에서 정반합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가 발전해 나가듯 이 스페셜 팀 역시도 서로 알아요. 이제 쟤네가 이제 앞으로 엄청 멀리 차겠구나, 엄청 높게 차겠구나, 그러면 우리 리턴 열심히 해야지, 리턴 훈련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지금 전술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과도기를 여러분께서는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오늘은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